우리가 보통 이제 남쪽, 북쪽을 말할 때요. 남쪽은 양의 방향이고 북쪽은 음의 방향으로 알고 있는데 주역에서는 반대로 남쪽을 음이라고 하고요. 북쪽을 양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쉽게 말하면은 주역에서는 북쪽을 양방, 양의 방향, 남쪽을 음방, 음의 방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 다시 해. 말이 헷갈려. 북쪽을 양방, 남쪽을 음방이라고 그래요. 그럼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질문의 답변인데요. 제가 일부러 적어놨습니다. 이게 이제 문항 팔계도입니다. 문항. 문항이라는 사람이 팔계도를 재설정을 했어요. 옛날에 이제 복귀 팔계도 했는데, 그걸 이제 문항이라는 사람이 재배치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항상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내가 있다고 그랬죠. 그 앞쪽에는 뭐죠? 여기가 남쪽이다. 여기는 북쪽이 됩니다. 그러면은 중심에서 여기 감께는 어때요? 감중실이잖아요. 남쪽은 이어중이고. 자, 그러면 이럴 때 이걸 어떻게 보느냐? 양꾀와 음꾀로 볼 때요. 양의 꾀, 음꾀로 볼 때. 자, 일단은 건꾀는 어떻죠? 양의 꾀죠. 양이 세 개니까. 감깨는요, 음유가 두 개, 양유가 하나예요. 그럼 이거를 양액괴로 봅니다. 또, 간깨도 양이 하나, 음이 두 개. 이걸 양이 이렇게, 진화련도 양유가 하나이기 때문에 양액괴는. 즉, 선을 요렇게 긋을 때요, 요쪽에 있는 거 다, 건깨, 감깨, 간깨, 진깨는 모두 다 양액괴입니다. 또 반면에 태상절은 음의 꾀고요. 음효가 하나잖아요. 곤께는 당연히 음이고 이어중은 어떻죠? 가운데가 음효이기 때문에 음효가 한 개야. 그래서 음의 꾀가 되고요. 소나절도 음효가 하나다니까 음의 꾀가 됩니다. 즉 이건 다 음의 꾀가 되고 이건 양의 꾀가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동쪽과 서쪽은 양과 맞아요. 근데 북쪽은 어떻죠? 북쪽은 양의 꾀가 됩니다. 양방. 남쪽은 음방이 돼요. 그러니까 음과 양이 이렇게 달라요. 남쪽과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던 방위하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이렇게 말이 나올까? 에서는 근본은 양인데 겉으로는 음으로 드러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 하도입니다. 하도를 보면요. 일육수라고 하거든요. 이게 북쪽입니다. 북쪽. 여기 남쪽입니다. 여기는 동쪽이고요. 여기는 서쪽입니다. 그랬을 때 일육수라고 하면은 여기로 38목, 27화, 사구금에 됐는데요. 일육수는 일은 양의 숫자잖아요. 육은 음의 숫자. 즉 근본은 북쪽이라고 하는 거는 근본은 양이고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음으로 드러난다는 거야. 양인데 음으로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근본은 양의 기운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38목은 어떻죠? 당연히 근본은 양이고 겉으로는 음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반면에 이렇게 선을 그어봅시다. 자, 사구금은 어떠죠? 근본은 음인데 겉으로 드러나는 양이 드러나고요. 이칠화도 맞아요. 근본은 음인데 겉으로는 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이칠화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는 거는 북쪽이다. 그럼 사실 추운 거죠. 북쪽이. 그런데 밖은 춥지만 속에서는 양기가 있다고 보는 거야. 그 양기가. 양기가 드러나서 밖으로는 음기가 드러나. 속에는 근본은 양이 있다고 보는 거야. 그 근본을 말하는 겁니다. 이칠화 같은 경우는 밖으로는 양이 드러났어요. 근데 근본은 어떻죠? 이니까 음의 숫자니까 근본은 음이야. 밖은 뜨거운데 속은 차갑다는 거야. 이런 컨셉. 근본은 차가워. 그 기운이 가을, 즉 서쪽에 와서 더 강화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애는 즉 북쪽이 양이 아니라 음이 아니라 양이 된다는 거죠. 근본은 겉으로는 물론 음이 드러나죠. 남쪽은 어떻죠? 근본은
음인데 겉으로는 양으로 드러나 보는 거야. 이제 그거를 문항도에서는 어떻죠? 감꾀는 북쪽인데 양의 꾀가 되고요. 리꾀는 남쪽인데 음의 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징적으로 북쪽이 양방이다. 양의 방향이다. 남쪽은 음의 방향이다. 근데 그 이유는 뭐죠? 근본이 그거다라는. 겉으로 나는 건 말고.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양이다, 음이냐가 기준이 달라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주역에서는 더 근본을 말하기 때문에 북쪽이 음이 아니라 양이라고 그런 거고요. 남쪽이 양이 아니라 음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더 근본을 초점을 맞추다 보는 거예요. 물론 북쪽이 춥고 남쪽이 따뜻하죠. 당연하죠, 그거는. 근데 북쪽이 추운데 추우면서도 속에는 양기가 살아난다. 라는 컨셉이고요. 남쪽이 따뜻해. 여름이니까 따뜻한데 따뜻하지만 속에서는 음의 기운이 자라고 있다. 그 근본을 주역에서는 언급하고 있다. 그래서 음양의 기준이 달리 본다. 즉 다시 말해 음양의 기준은요. 어떠한 기준으로 설정해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으로 남쪽은 음의 방향이다. 북쪽은 양의 방향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거는 근본을 말한 거고요. 물론 겉으로 드러나는 건 다르죠. 일상생활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흐름을 읽어야 이게 이해가 되지. 안 그렇고 드립대대고 여기서는 어떻게 그 겨울이 따뜻해? 여름이 시원하고 말이 안 되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보면 그래서 사실 주역에서는 한쪽 면이 아니라 다른 쪽의 면을 더 중시하는 거. 또 그런 기준으로 보는 거를 우리는 그 학습을 해서 어떤 사물을 볼 때도 한쪽이 아니라 다른 쪽도 보는 요령을 배우고 시야가 넓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그러려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